네, 동일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폐색되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면 관상동맥에 어떠한 병이 생겼다고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맥경화에 의한 관상동맥의 폐색이나 협착이 주이기 때문에 동일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입니다. 혈관 내벽에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점점 진행하고 이렇게 되면 혈관 내경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 동맥경화가 진행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의 특징입니다. 혈관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혈관의 50%에서 70% 이상의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경이 좁아지게 되면 심장의 혈액 공급이 불충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가슴 통증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진행된 동맥경화가 미란 또는 파열이 있으면서 그 근처에 혈전이 발생하게 돼서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허혈성 심질환은 가족력이나 유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중에 50세 이전에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면 이 또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인자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 모두가 급성 심근경색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걸릴 위험이 6배 정도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한쪽 부모에서 심근경색의 경험이 있으면 한 1.5배 정도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통계도 그렇고요. 전 세계 통계도 관상동맥 질환의 유병률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0세에서 가장 관상동맥 질환의 유병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70대, 50대, 40대 순으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성별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동맥경화증에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폐경 나이가 50대인데요. 50세 이전의 여성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경이 지나고 한 10년 정도 지난 60세 여성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70세 이상에서는 남성보다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 질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근경색과 협심증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심근경색의 경우 병원에서의 진단은 심전도, 심초음파, 혈액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고 심근경색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해 보는 게 좋습니다. 협심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정 시에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심근경색에서의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심전도나 심초음파, 혈액검사들을 유용하지가 않고 추가적으로 윤동보화 검사나 심근 스펙트와 같은 핵이학 검사, 관상동맥 CT와 같은 검사 등이 진단을 내리는 데 유용합니다. 자가진단을 위해서는 통증의 양상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흉통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로 심장이 왼쪽에 있다고 해서 왼쪽의 가슴에 통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가슴의 가운데 부분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언가를 꽉 누르고 있다든지 조이고 있다든지 그런 둔한 통증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보통 이렇게 손바닥 이상의 크기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다든지 통증의 위치가 옮겨갈 수 있다든지 라고 한다는 것은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왼쪽 팔이나 턱, 그 다음에 치아까지도 방사되는 통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방사통은 팔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팔 밑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심장질환의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포함한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심전도, 가슴 X선 촬영,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건강검진에서 시행되는 항목들의 경우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의 정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검사들은 대부분 안정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협심증의 경우 별다른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흉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면 심장 초음파를 비롯해서 운동부하 검사나 관상동맥 CT와 같은 검사들을 추가로 시행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서 심장 초음파로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심장이 얼마나 잘 뛰는지 또는 판막이 좁아져 있거나 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정도나 이런 협착을 보는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심하고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협심증에 증상이 있는 경우 대부분 안정시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는 정상소견을 보이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협심증과 같은 증상이 있고 흉통이 동반되어 있다면 운동부하 검사나 심근 스펙트와 같은 해기학 검사, 관상동맥 CT와 같은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관상동맥 질환의 4대 위험인자라고 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즉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동맥경화가 잘 발생하게 되고요. 고혈압과 당뇨, 흡연의 경우에는 혈관 내에 만성염증을 유발하게 되어 동맥경화를 더 잘 유발하게 되고 또한 진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동맥경화반을 약하게 만들어 동맥경화반이 더 잘 터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전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은 심근경색입니다. 뾰루지가 진행해서 농이 차게 되면 그 막이 약해지고 쉽게 터지고 그 안에 있던 농이 흘러내리듯이 혈관 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그 양이 많아지게 되면 동맥경화를 둘러싸고 있던 막이 얇아지고 이로 인해서 동맥경화반이 터지게 됩니다. 혈관 내로 동맥경화반이 흘러내리고 이로 인해서 혈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혈전이 관상동맥을 완전히 막아 심근경색을 유발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돌연사를 하게 됩니다. 네, 40대와 50대에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가 뉴스에 종종 나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이 60대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았던 것처럼 돌연사 또한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돌연사가 잘 유발된다는 그런 연구는 없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동맥경화반의 파열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날씨가 춥거나 일교차가 큰 경우 하루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오전 6시에서 10시경에 돌연사 및 심근경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고요. 이 두 가지의 치료 방법은 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협심증의 경우는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게 되고 관상동맥의 협착 및 폐색의 소견이 보이면 혈관의 위치 및 폐색된 혈관의 개수에 따라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시술을 하거나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개용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심증이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한다면 심근경색의 경우는 막힌 혈관을 먼저 뚫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이나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시술 혹은 수술을 먼저 하는 것이 예후가 좋게 되고요. 그 후에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질환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협심증의 경우는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예방적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혹은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 약물 치료만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 다음 스텐트 삽입술이나 우회로술과 같은 치료를 약물 치료와 같이 병행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보다는 시술 혹은 수술 치료를 선행하는 것이 예후에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술과 수술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과 같은 위험 인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은 경우 약을 빼먹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스텐트가 재협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잘 복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방법이라고 하면 위험 인자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고요. 이들에 대한 수치가 높다면 적절한 치료 혹은 약물 복용을 통해서 정상 혈압과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이 관상동맥 질환 환자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땀이 날 정도로 혹은 속보로 걷는 것 정도의 운동 강도로 하루에 40분, 일주일에 주 3, 4회 정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 흡연이 관상동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흡연이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2배에서 3배 정도 관상동맥 질환이 더 잘 유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꽉 조이고 누르는 듯한 가슴 통증이 있었다고 하면 이 증상을 간과하지 마시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의심하여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또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진단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약을 빼먹지 않고 잘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한 위험 인자들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